지금 지방정부 차원의 상생과 협치가 붐처럼 일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보궐선거 이후 대결을 펼쳤던 그 두 사람이 보궐선거 이후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또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 실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새 지역에서 연정, 상생 정치가 나왔을까요? 여야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네. 지방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네. 거기서 여러 가지 협력, 그리고 결정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측면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 되는 거군요. 이안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 추진하고 있는 인물들이 또 일정 정도의 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권 주자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실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전에 보여줬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역량도 강화하고, 이런 이미지가 뭐 제주의 원희룡 지사,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또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있고 나경원 이제 새누리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잠재적인 차기 주자군의 한 명이고, 이런 것들의 이제 함수도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어쨌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어쨌든 비판의 지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에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의회가 보여주지 못하는 새로운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그 원활한 도정이나 시정을 위해서 여야의 상생 정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하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어쨌든 본인의 솔직한 의사와 상관없이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남경필 도지사의 그 연정이 사실은 정치 사상 가장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그 관심이 갑니다. 지금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연정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어제 부지사 후보를 임명을 했죠.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통합을 이뤄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후보입니다. 한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이기우 부지사 후보. 연정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지만 여야가 좋은 정책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한 도지사나 제안을 받아들인 야당의 부지사 후보나 서로 어쨌든 큰 뜻은 맞은 그런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네요. 더군다나 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뭐 정책 아이디어 측면에서 상당히 그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일정한 정책이 그야말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 절차에 참여를 해야 그 정책의 어떤 수능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 참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적 저항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상당 부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근데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바꿔 얘기하면 지금 도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지사는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10% 예산과 복지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종국적인 어떤 정책 책임자는 그 남경필 지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이 어떤 그 투표권을 행사한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당 정치의 그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이런 책임성 확보에 있어서의 과연 의도한 바가 아닌 부작용 같은 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정치 실험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의 지방 정부에서의 이것의 연정의 어떤 성공 자체는 이른바 대권 가도를 한 걸음 앞당기는 뭐 지름길, 첩경으로서의 어떤 보증 수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를 위한 자기의 또 선거 전략이 아니었느냐, 뭐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론 그런 퍼포먼스나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행정을 정치화로 만들었다 이런 새누리당의 반발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민감한 문제가 이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의 일부를 야당 쪽에 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진심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한번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해보죠.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서울시 당 협의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박원순 시장과 어제 만났는데 그 녹취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이 그 나경원 의원을 만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 뭐 의회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이제 피차 간에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서로 간에 더 큰 꿈을 이렇게 하기 위한 상생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뭐 나쁠 거 없는 윈윈이 예, 될 뭐 여러 수도 가지 있겠네요. 중증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방 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 특히 국회의 힘을 얻어야만 예산 확보라든지 서울시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나경원 의원 특히 이제 새누리당 쪽에 협조를 요구할 거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뭐 의원들하고 네, 네. 그러면 그 지역구에 절실한 어떤 서울시 현안 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아마 부탁을 할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서로 그 어떤 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히 상존하는 것 같고요. 예. 대화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마찰이 없어지다 보니까 효율은 분명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제주지사도 협치를 표방하고 나섰는데 사실은 다른 그 남경필 지사나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역시 난관은 있죠. 예,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연정은 어쨌든 이제 뭐 관이 주도하는 건 여전한데요. 네. 협치라는 것은 이제 민간의 참여를 대거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약간 이제 개념은 다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실질적으로 본질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5개월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네. 협치 과정이 출범하고 나서 지연되고 경기도도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된 측면이 있고요. 이것이 또 선거 국면이 되면 아마도 부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퇴하고 이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대권 플랜에 놀아난다 이런 비판이 여전히 있긴 한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네. 또 처음에 성과를 많이 못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어쨌든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신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권장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상생 정치가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